설교 구성 방법론을 간단히 셋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문제는 논지에 대한 개념이 선명해야 되는데 대면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고치고 좀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쳐야 논지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논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게 아직 되질 않아서 조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개별적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논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 그래도 역시 한계는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는 논지와 관련해서 서평 과제를 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서는 목적론, 성서적인 목적론, 성서가 말하는 미래, 종말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실례를 들면서 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게 신학 영화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영화를 하나 다운을 받아서 그 영화를 차근차근 보세요. 이 영화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영화는 아니지만 뭔가 그 의미를 전하고 뭘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과제로 냅니다. 그 영화 제목은 Il Postino라는 건 이탈리아 영화인데 Il Postino, 우체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Postman 이런 뜻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드린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논지는 뭐고 서평은 어떻게 쓰느냐. 지금 이 글은 제가 드린 이 우체부의 메타포라는 글은 일종의 그 영화를 서평처럼 영화평을 썼는데 서평처럼 썼어요. 그래서 서평의 틀, 양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읽으면서 설명을 하죠. 자, 우체부의 메타포라는 거는 뭐 그냥 은유, 비유 이렇게 알면 될 텐데 시를 쓰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죠. 그 시인들의 메타포에 대해서 이 영화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죠. 우체부의 메타포 1990년대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인과 우체부의 관계를 통하여 시가 무엇이며 시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이다. 이 처음에 나오는 두 줄로 된 한 문장이 논지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 포스티노가 어떤 영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서평이나 영화평이나 원칙적으로 처음에 첫 문장은 한 문장으로 그 정체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이나 영화나 그 정체성을 한 줄로 보여주는 것이 그 첫째 줄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게 논지죠. 그 어떤 글이 있을 때 한 문장으로 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게 논지인데 가능한 군더더기를 빼야 돼요. 뭐 아름답고 훌륭한 뭐 어떤 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그게 없어지는 건 빼야 돼요. 보세요. 여기에서 그 영화라고 할 때 어디서 만들어진 무슨 영화며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990년대에 제작됐다. 이탈리아 영화다. 일 포스티노는 제목이다. 시인과 우체부 관계를 통해서 시가 무엇이고 시인이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대략 어떤 영화다. 이것이 그 정체가 밝혀지게 돼요. 여기서 뭘 한번 빼봅시다. 앞에 언제 시작된지 모르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느 나라 영화인지도 모르면 안 되고 제목은 알아야 되고 내용이 뭔지도 가능한 줄였어요. 가능한 줄여서 요걸 보면은 이게 무슨 영화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논지고 서평이나 영화평에서 첫째 나와야 되는 그게 이제 이 첫째란 글이죠. 그 다음에 그 시적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곧이어 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영화다. 그렇죠. 지금은 시적 상상력 같은 거는 많이 사라졌죠. 또 시인들이 배고픈 시대고 시인으로서
시 쓰는 걸 직업으로 사는 사람은 글쎄 있긴 있겠지만 이미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시대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서평에 있어서의 논지라고 할 만한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문장은 그 논지를 약간 백업해 주는 듯한 심부름하는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한 그 큰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의 3분의 1 정도 나온 내용은 뭐냐면 그 줄거리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줄거리가 그 서평과 그 논지 맨 처음 나온 문장과 관련된 줄거리예요. 단순 줄거리가 아니고 왜 내가 이 영화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을 보죠. 파블로 네루다는 얼마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될 시인인데,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칠레로부터 망명해서 이탈리아의 어느 섬으로 가게 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조그만 섬마을에 우체부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체부가 된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 마리오이다. 우편물을 주로 받아볼 사람은 그 시인이었다. 우편물을 전하면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우체부에게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우체부와 시인 사이 대화에서 메타포, 시적 운이라는 단어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마리오는 시인에게 듣고 배운 메타포를 실습하며 살아간다. 마리오의 메타포는 어느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어쩌다가 어떤 카페에서 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우체부고 허름한 남자인데도 그 대화 중에 오고 가는 그 운유적인 이런 것들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서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현실은 절대 반대하는데 시와 메타포가 두 사람을 결혼하게 만든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시인 네루다는 칠레로 돌아가게 된다. 네루다가 떠난 후 이제 마리오가 그 섬의 시인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정치적 사건들이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혼란과 시위 과정에서 시인 마리오는 생명을 잃게 된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블로 네루다가 그 섬을 찾아오면서 영화는 결론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 우체부의 단순 우체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체부가 어떻게 시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인데도 그런 스토리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메타포 같은 시적인 내용을 영화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평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영화평이죠. 맨 처음 나와 있는 문장과 지금 줄거리 내용은 그 내용을 줄거리가 백업하는데, 그런데 이 줄거리를 말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하는 것이 그 다음 한 단락으로 한 5줄로 되어 있는데 보시죠. 영화 전체가 시와 메타포처럼 보였다. 평가죠. 직업 없이 둥글던 마리오가 우체부가 된 이야기, 시와 메타포를 전하고 배우는 이야기, 메타포를 통해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들 모두가 메타포처럼 보였다. 정치적 인물들의 위장된 언행이 그들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조차도 메타포처럼 표현됐다. 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시와 메타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게 해주는 영화였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현실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와 거짓과 이것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것을 넘어서는 진실과 메타포, 우리 영혼이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은 무엇일지 약간 고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1포스티노를 그 과제로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첫 단락에서는 그 서평이나 영화평에 해당하는 논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좀 길게 그런 논지에 근거해서 영화의 스토리, 줄거리를 쭉 제시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저의 평가를 했어요. 평가 마지막에 좀 길게 쓴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현실에서도 시와 메타포는 희망과 진실이 숨쉬는 공간이 되어준다. 그래서인지 현실의 강자들은 시와 메타포에는 관심이 없다. 가난한 나그네들의 형수 이야기이거나 게으른 지식인의 희망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만다. 우리의 시대는 시와 메타포를 등지려는 시대이다. 우리의 네루다 마리오가
현실과 소유와 권력이 협족하려는 만큼 쉬운 메타포는 멀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과 메타포가 멀어지고 어쩌면은 권력과 이런 걸 추구하는 메마른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한 계층은 시인이라고 한다. 시인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네루다와 마리오가 시와 메타포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시인들이 가난하게 된 거라면 우리 시대 인간들은 희망을 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시와 메타포이다. 그래서 현실의 강자인 정치인들에게 시와 메타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지금 힘 있는 그들이 지나온 현실과 언젠가 다가올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끔은 현재의 힘과 소유를 넘어서는 시와 메타포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긴 거는 그 필자가 나름대로 시대와 비교하면서 왜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책이 필요한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와 메타포를 잃어버리는 현실주의자, 어둠과 권력에 취한 인간들은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일 포스티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일 포스티노를 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아마 흑백 영화일 거예요. 천천히 보시고서 이 자료도 보시고 그래서 그 논지가 뭔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일 포스티노와 관련된 과제는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써도 좋지만 이거 일 포스티노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화평, 서평을 써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써도 좋아요. 근데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논지 문장,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줄거리, 그 다음 영화에 대한 평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길다, 짧다, 던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온 거는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느낀 점, 이런 걸 쓰면은 영화평이 되고 또 서평이 될 거예요. 이것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과제를 한 2주 정도 요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